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가운데 금리 전망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을 촉발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국내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거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정체됐던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 내 준공업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달 전국에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연말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가격과 입지 등에 따른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바로 또 어제였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선 결과가 앞으로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미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한 가운데 그러다 보니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눈, 그 셈법이 조금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몰고 올 강달러 시대 또 그에 반하는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 과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는 조금은 복잡한 셈법으로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 흐름들 저희 놓치지 않고 방송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오후 1시 저희 방송 늘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방송 만들어 갈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열려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각보다는 날이 좀 빨리 풀린 것 같습니다. 날이 좀 따뜻한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도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미 대선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시면 이런 고민들 화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날이 좀 풀렸습니다. 굉장히 쌀쌀했는데요. 그나마 날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도 이렇게 따뜻하게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양승목 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따뜻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상황도 불확실해졌고 그러다 보니 또 그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경제 시장, 그 안에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제든 안전한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고민이 두 가지가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네, 한 가지는요. 네. 후안 이동 신축 4년차 빌라를 계약했는데요. 네. 혹시 임대사업자 내고 6억 미만이면 네. 취득세가 1.1%가 맞는지요. 그리고 네.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번은
손주 앞으로 네.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네. 투자해서 빌라를 살 수 있는 유망 지역 좀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민은 후암 이동에 그러니까 4년 된 신축 다세대 주택을 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이걸 언제 네. 계약을 하셨을까요? 10월 14일이요. 아직 한 달이 안 됐네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임대사업자로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좀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저거 취득세가 1.1%가 낮아지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6억 이하로 매수를 하셔서 취득세가 정말 1%대가 맞는지 여기를 네. 지금 내가 잘 투자한 게 맞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 할머니로서 이제 손주분 앞으로 이제 재테크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어디에 좀 투자해 보면 좋을지까지 한번 하나하나 네. 풀어가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고민이 많으세요. 목소리가 이렇게 다운이 돼 있으세요. 네, 고민이 많아요. 이걸 제가 잘 계약을 했는지 예. 걱정이 되네요. 호암 이동에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지금 호암동은 신속통합계획으로 저기 뭐 1구역, 3구역 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 야, 얼마 정도의 투자를 하셨어요? 5억 9천에 전세 3억이고요. 2억 9천 투자했어요. 2억 9천에 여기는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는 아니죠? 2구역인데요. 네네. 2구역요. 주소가요. 소장님. 아니요, 주소 안 불러주셔도 돼요. 네. 네. 지금 우리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1구역과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 네, 1구역이 선정이 되어 있고 그죠? 네. 네, 그리고 3구역도 선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계약을 하신 부동산은 여기 2구역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죠? 네. 네, 2구역은 아직까지 신속통합계획으로 후보지가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일단 향후 전망도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호암동은 용산입니다, 그죠? 예, 네. 뒤쪽에 남산을 끼고 있고 아래쪽에는 우리 용산 공원이 있죠. 네, 그래서 서울역도 인근에 지척에 있고 또 왼쪽에 보면 우리 서계동부터 시작해서 청파동까지 이렇게 뭐 재개발 구역으로 많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향후 전망을 본다고 하면 우리 뭐 후암동이나 서계동, 청파동일 때나 전부 다 재개발 구역으로 이제 제 아파트들로 다 탄생을 한다 그러면 이 용산 일대는 굉장히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만큼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후도나 아니면 지금 재개발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바로 진행이 되지는 않고요. 후보지로 선정이 되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어차피 주변 지역이 다 아파트로 바뀌게 되고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 당연히 2구역에 계신 분들도 다 재개발을 추진할 거란 말이에요.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향후에 뭐 한 5년이나 뭐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도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보세요? 네네. 네, 듣고 계세요? 네, 걱정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게 듣고 계세요? 네. 네. 어떤 연유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득하신지 뭐 계약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의 네. 전망은 좋다,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걱정이 조금 줄어드시나요? 네네.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임대사업자를 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명의는 누구 명의로 지금 취득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앞으로요. 제가 아파트가 하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 앞으로 또 취득을 했어요. 아, 거주 아파트가 한 채가 있으시고 플러스 네. 이제 이 빌라죠. 네네. 빌라를 취득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몇 프로가 나옵니까? 1.1이요? 아니죠. 2주택. 자, 우리 한 채를 갖고 계신데 네. 용산은 지금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죠? 예. 투기 과열지구에 한 채를 더 취득을 해서 2주택이 된다 그러면 취득세는 8.4%가 나오죠. 그죠? 예. 네, 8.4%. 이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자, 임대사업자를 낼 때 우리가 지금
빌라를 취득을 할 때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제외시켜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두 가지가 뭔지 아시죠? 네, 뭡니까? 60 미만하고요. 예. 또, 자, 그러면 저거.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네. 보시자고요. 취득세가 이제 이건 알고 계실 텐데 취득세 제외시켜주는 주택이 있습니다. 제외 주택. 네, 자, 이 제외 주택은 무조건 소형 주택이어야 되고요. 소형 네. 주택.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취득하시는 빌라는 다 소형 주택에 해당이 돼요. 네, 자, 그리고 취득가가 네, 6억을 넘어서면 안 돼요. 네. 6억까지만 됩니다. 네. 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하시는 거죠. 지금 계약하실 때 매매가가 지금 6억 이하이신 거죠. 네, 네. 네, 자 여기서 제외 주택은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신축인데 요거는 2024년 올해 1월 10일에서 2027년 12월 말까지 준공이 되는 신축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주택수에서. 아니, 근데 소장님, 제 거는 자, 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네.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요거를 등록할 경우에 취득세에서 제외를 시켜주죠. 예,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갖고 계시는 주택이 신축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제외를 시켜줍니다. 아,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자, 대신에 뭐냐면 내셔야 되는데 취득하고 네. 나서 그러니까 등기를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예? 2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2개월이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네, 네. 이해되시죠? 그럼 잔금 전에 해야 돼요? 잔금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계약서를 갖고 가면 등록을 시켜주세요. 네. 예, 잔금 이후에 2개월 이내에 하셔도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갖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세입자가 지금 살고 계세요? 네, 3억에 살고 있어요. 3억에 전세로 이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아니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세입자가. 지금은 안 돼 있어요. 지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세입자는. 안 왜냐하면-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실 때. 예. 예,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보증보험에 네. 가입을 하시는데 그거는 세입자가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임대인이 가입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세입자가 가입을 하시게 되면 세입자가 내는 보증료의 100%를 다 우리 임대인께서 지불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임대인께서 가입을 하시면 보증료 내는 거에다가 우리 임대인은 75%, 임차인은 25%를 내시면 돼요. 네. 예, 그거는 좀 더 상세한 부분이니까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하시면 다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네. 중요한 거 우리 시청자분은 용산에 취득을 하셨는데 2주택이 되면 8.4%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 1.1%라면 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신축인데 우리 이거는 지금 해당이 안 된다. 두 번째 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2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해결됐죠? 예, 예. 네, 시원하게 해결됐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전망도 좋은 지역이니까 좀 꾸준히 보유하시라. 당장 우리 내년에 뭐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 이내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꼭 보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손주 앞으로 1억 5천 정도에서 2억 정도 이걸 예, 가지고 예. 이제 재개발이나 아니면 뭐 향후에 유망한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예. 우리 손주분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세요? 이제 4살이에요. 4살요. 네. 일찍 이렇게 이제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거네요. 돈을 이제 빌려줘가지고 예. 증여를 해야 되죠. 그냥 주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증여를 증여세를 내고 신고를 증여를 하셔야, 해야죠. 네,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예, 그거 꼭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어디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라면 이제 어차피 시간은 좀 걸리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신자님 그 마포구 쪽을 한번 보세요. 마포구 쪽에 우리가 용산을 투자하기에는 지금 이제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우리 손주한테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증여를 해서 투자를 하시기에는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 2억 정도 선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자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은 저는 합정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에. 예. 네, 여기 마포구 합정동 쪽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합정동 여기 8번 출구 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신속통합도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모아타운도 추진을 합니다. 두 가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추진하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진하지 않는 지역은 투자금이 조금 적게 들어갈 거고요. 예. 추진하는 지역은 2억에서 2억 5천 사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 지역들을 잘 찾아보셔가지고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우리 위에 망원동 있죠? 네. 네, 여기도 지금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이 지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합정동은 아직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두 군데 다 지정이 됐다고 봤을 때, 어디가 더 향후 가치, 미래 가치가 더 높을 것이냐 하면 망원동보다는 그래도 합정동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죠. 네, 알고 계시죠? 자, 거기다가 한강을 보고 있습니다. 한강 프리미엄, 조망 프리미엄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자, 거기다가 위에 뭐 홍대, 뭐 서교동 일대 해가지고 여기 홍대 상권이 굉장히 크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합정역에 바로 프루지오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만 보더라도 30평대가 20억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합정동에 우리 아파트가 신축으로 지어지게 된다면 20억을 훌쩍 넘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투자해가지고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20억대 아파트를 받는다.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합정동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손주를 위해서 하나 사과나무를 심어놓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사과나무를. 네네네.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손주가 나중에 우리 할머니 정말 고마우신 분이다라고 우리 뭐 나중에 잘 이렇게 보살펴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뭐 저희 세미나도 진행을 하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참석해서 좋은 정보 받아가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한 달 전에 계약하신 그 다세대 주택 투자 잘 했다 말씀드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잔금 치르고 2달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세입자와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 두 가지 일러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보시고, 또 새로운 투자처 합정동에도 한번 임장활동 다녀오시고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어려운 점 생기시거나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아, 제가 여쭤볼 거는, 네, 신당동에 네, 장충 초등학교 바로 밑에 네, 저번 주에 네, 방송에 상담할 적에 네. 뉴 빌리지가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네. 좀 아직 신청을- 투자를 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아니요. 이제 투자 계획을 좀 세워보면 어떨지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가지고 계시는 예, 예. 거고, 예, 예. 어떤 주택을 좀 가지고 계세요? 아 빌라 하나를 그건 가지고 맞고. 계시고, 예. 거주는 안 하시고 그러면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 맞아요. 그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건데, 말씀 주신 음. 대로 신당동 이 장충초등학교 바로 아래에 있는 다세대 주택 향후 예. 전망 개발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살펴볼게요. 수장님과 예, 인사 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는 이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예 10년 전에 네. 이거 제가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 예, 여기까지 예.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됐네요. 예, 가지고 네. 있는데 저번 주에 선생님이 네. 뉴 빌리지가 들어온 지금 지역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궁금해가지고 그래 그 신청했습니다. 아,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지금 청구역 있잖아요. 예, 청구역 옆에 장충초등학교 있습니다. 예, 맞어요. 지금
서울의 이제 뉴빌리지 개념인데 휴먼타운이라고 해서 예.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비슷한 그런 예.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대상지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장원중학교, 장충고등학교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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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지역이 지금 휴먼타운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휴먼타운 예. 선정지니까 이런 지역은 만약에 휴먼타운으로 선정이 돼 버리면 예. 우리가 재개발을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택을 이제 그 세대별로 이렇게 재건축을 이제 새로 신축 행위를 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거든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예. 것들을.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 진행했는 곳들 뭐 있잖아요. 예. 보면 뭐 지금 예를 든다면 저기 어딥니까? 우리 저기 뭐 몇 군데가 있어요. 하여튼 저기 예. 우리 강북구에도 있고 좀 거주하기 힘든 지역들을 그렇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도시 재생이라 그래가지고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던 곳들은 이미 그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돼 버리잖아요. 예.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시비가 투입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 곳들은 다시 재개발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다 매몰 비용으로 다 쏟아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선정하기가 힘들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그 우리 공공재개발이나 아니면 신속통합계획 초창기에는 그런 지역들을 다 제외하고 선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휴먼타운으로 선정이 되는 요 지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되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한동안은. 예, 예, 예.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지역은 장충초등학교 인근이란 말이에요. 예. 예.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선정된 게 없습니다. 그죠? 아, 지금은 이제 제가 네. 저는 지금 부산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세하게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조금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예. 그냥 거리가 자, 거리가 멀어서 이제 좀 고민이 이제 여기 휴먼타운으로 지정돼 가지고 재개발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 가지고 전화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죠? 예. 근데 장충초등학교 인근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런 얘기 없으니까 그냥 편안히 보유하셔도 되고요. 예. 예. 근데 저기가 참 좋은 지역은 되게 좋은데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위에 우리 신당 19역 있죠? 예.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신당 19역 바로 밑에 또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여기 동의서 걷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신속으로 동의서 걷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신당동에 또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고 아래쪽에 신당 8구역이 있고 뭐 등등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인근에서.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재개발 진행할 거 우리 장충초등학교 인근 여기 보면 되게 노후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아쉽게 또 신축들도 또 많이 들어와 있어. 빌라들이. 예. 그죠? 예.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10년 전에 분양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년 안 된 주택들이 좀 꽤 좀 있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가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예, 예. 단독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일단은. 근데 시간 조금 더 있다 보면 옆에 주위에 지금 다 재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여기 예. 계신 분들도 가만 보니까 저기 재개발 진행했는데 빌라 가격들이 되게 많이 오르네 싶어 가지고 본인들도 이제 재개발 추진하려고 마음을 잡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이제 재개발 진행될 수 있는 구역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근으로 해서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많이 잡혀 있어요. 청구역 맞아요. 인근도 그렇고 우리 여기 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인근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곳에 내가 취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네. 지금 시청자분은 아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곳에 취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크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역 인근은 되게 입지가 일단 좋아요. 예, 예, 입지가 좋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 구입을 했는데. 네네,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냥 갖고 계십시오. 보유하고 계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면 뭐 얼마 정도 돼 있으면 대충은 나오겠습니까? 어떤 거요? 매도를 하려고. 매도를 하려면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느냐? 갖고 있어야 되는.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예, 제가 10년 전 됐으니까. 예, 예. 예. 좀 이제 빠져나올 게 이제. 빠져나오고 기회를- 싶으세요? 아니요, 기회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재개발 이렇게 우리 뭐 동에서 걷는다 이런 얘기가 들려올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예. 예. 재개발 뭐 동에서 걷는다 하면 바로 그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조금 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예,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다른 우리 또 제가 추천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는 유빌리지에 하고는 이제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한껏 밝아지셨네요. 개발 묶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들었으니까 편하게 보유하시면서 아마 멀리서 좀 투자를 해 놓으셔서 마음이 더 조급하셨던 것 같아요.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는지 지금부터는 조금 더 관심 갖고 자주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62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직장은 강남인데 현재 대출은 없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한데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우선 월세 보증금을 좀 큰 금액으로 내고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신혼부부 이제 앞으로 아기도 생기고 내 집 마련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시청자분께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30대 신혼이시고 대출 없이 이제 보증금 1억의 월세를 내고 이제 계신다고 하셨고 직장은 강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비싼 월세를 내고 이제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하려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죠. 비싸고 함부로 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게 가격이 안 오르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이 되시니까 이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보증금 1억 대출 없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어쨌든 1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보유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마련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있기야 있겠죠. 외곽 지역에 보면. 자, 하지만 그 정도 자금을 가지고 내가 직장이 강남인데 이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구한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향후에 뭐 돈을 모아가지고 10년, 20년 뒤면 마련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 내가 모으는 근로소득 대비 자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소액을 들고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럼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기다렸다가 청약을 당첨을 바라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조금 자금이 지금 뭐 소액이더라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뭉쳐가지고 불려서 잘 투자를 해서 불려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청약 있잖아요. 청약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될 내한테 로또가 당첨이 될 확률만큼 적은 확률로 당첨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기다리다가 내가 만약에 당첨된다 하는데 한 30년 뒤에 당첨됐다 봐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재산을 불려올 수 있었던 이 기회비용들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물론 당첨이 되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당첨될 확률도 낮다. 그만큼. 그래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냥 투자만 잘해놨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자산과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을 텐데 단지 청약만 바라는 바람에 청약이 당첨되지도 않는데 그냥 바라고 있었던 바람에 그냥 아직도 어려운 삶을 연명하고 있다. 이런 후회가 밀려올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딱 드릴게요. 보증금 1억 지금 바로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끼워서 내 집을 마련하십시오. 내 집 마련하는데 아파트는 마련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를 내 집으로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강남으로 봤을 때 직장이 강남이라 했습니다. 주변 인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다가 내가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내가 내 집을 마련해서 들어가서 살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지를 한 군데 말씀을 드릴게요. 저라면 우리 2호선을 타고 어차피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악구로 가겠습니다. 관악구. 1억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1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 그걸 찾아봐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조금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빌라 가격이. 자, 하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가자. 어디로 갈까? 자, 우리 2호선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2호선을 따라서 서울대입구역 지나서 봉천역 인근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봉천역 인근으로 가면 여기 주택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저렴한데 저렴한 주택 가격이라 하더라도 향후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지금 현재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보시면 봉천역 앞에 우리 모아타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은총동이라고 해서 여기다 국회마을이라고 합니다. 국회단지라고 합니다. 국회단지에 모아타운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현동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세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모아타운이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아파트로 바뀌면 가치가 많이 오른다. 그리고 서울에 내 집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 지금 현재 여기도 이제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보증금 1억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보증금 1억을 빼서 대출을 끼워서 한 3억 정도대의 투룸으로 전세를 내 집을 마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좋을까? 여기 국회 마을로 가십시오. 국회 단지. 국회 단지로 가십시오. 이 주변으로 해서 지금 다 아파트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413, 412 구역, 그리고 또 봉천 14구역, 여기 봉천 14구역 등등 해서 여기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없는 저층 주거 밀집 지역들이 전부 다 아파트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 가격이 현재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이 국회 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1억에 가급적이면 한 2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급적 신축 빌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신축 빌라 요즘 빌라들 다 잘 지어놨거든요. 그 신축 빌라에 들어가시면 아파트에 사는 거 못지 않습니다. 괜히 어렵게 너무 많은 대출의 부담금을 지고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런 신축 빌라, 이 빌라에다가 들어가 사시다가 몸태껏 좀 하시다가 이 빌라가 나중에 아파트로 되는 순간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하실 겁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을 이렇게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꼭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남으로 출퇴근도 쉽습니다. 2호선 타고 바로 강남으로 한 번만에 환승하지 않고 출퇴근할 수 있으시니까 이런 지역에다가 하나 투자를 해놓으신 투자 개념으로 거주를 하신다면 나중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상담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으로 출퇴근하시기 편한 2호선 라인에서 앞으로의 향후가치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 일러드렸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신혼부부 우리 두 분 꼭 함께 임장 가셔서 좋은 물건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9540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저는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아파트는 지금 3개인데 구로구 개봉동의 현대 1차 아파트, 기름 뉴타운의 8단지, 그리고 강북 미아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이렇게 3개의 아파트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면서 투자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도 그래도 투자 가치를 조금 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 좀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소장님? 네, 고민 잘 들었습니다. 내 집 마련, 아파트를 이제 내 집 마련 하신다는데 지역이 보니까 대중 없어요. 뭐 직장 가까운 위치가 아니고 이제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이제 많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개봉동 인근에 개봉역 인근에 현대 1차 그리고 기름 뉴타운 여기 기름 뉴타운이 있죠. 기름 뉴타운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더 위에 있어가지고 기름 뉴타운 저 위에 있죠. 자, 그리고 그보다 더 위에 위아에 이제 해링턴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다 뭐 한 7, 8억대 정도, 8억에서 9억 정도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꼭 이렇게 주변 이 변두리 쪽으로 나가려고 하십니까? 처음 내 집 마련할 때 가급적이면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자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돈에 맞춰서 외곽 쪽으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 가치를 많이 생각을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투자 가치를 생각하시면 가급적이면 향후에 이 지금 오래된 아파트더라도 이 아파트가 신축으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보시는 게 투자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요즘 신축을 워낙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꼭 얼죽신이라 그러죠. 죽어도 신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그래도 깨끗한 아파트를 이렇게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은 그런 데서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은 입지에서 봅니다. 입지에서, 위치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치를 보고, 얼죽이라 그러죠. 위치를 보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고 차라리 조금 아파트가 노후화돼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돈 버는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도 좋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도 더 오르는 거죠. 변두리에 있는 것보다. 제가 이 아파트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아파트로 가급적이면 같은 비용으로 같은 돈으로 들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아파트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아파트 가격이 안쪽이 더 비쌉니다. 그죠? 안쪽이 외곽 변두리에 있는 것보다 이 안쪽이 여기보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격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만약에 지금 현재 구하려고 하는 그 자금 수준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런 안쪽으로 들어와서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2군데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꼭 30평대를 내가 살아야 된다. 25평대를 살아야 된다. 이게 없다고 하면 꼭 굳이 30평이 아니라도 된다라고 하면 25평까지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가지고 변두리에 외곽에 있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자는 겁니다. 우리 동작구나 아니면 봉천동 쪽에 보면 여기 관악구에 관악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관악 현대 아파트. 관악구의 현대 아파트 여기가 한 8억대에서 9억 선으로 9억 이하로 해가지고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곧 또 재건축 한다고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또 많이 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보시고 내 집을 여기다가 마련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 보라매 공원 옆에 바로 보면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있죠. 그 바로 맞은편에 신대방 우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여기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지 지분도 굉장히 크고요. 자, 그러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비안전진단도 통과를 했었습니다. 지금 조용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계신 주민들이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또 한번 움직이실 겁니다. 지금 가격이 눌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 20평대로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가운데 강남이잖아요. 서울 강남 지역에 여기다가 취득을 하셔서 거주를 하신다면 투자 가치 측면에서 훨씬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곽 쪽으로 내 돈에 맞춰가지고 막 나가지 마시고 돈에 맞는 강남에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왜 변두리로 가십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향후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한다고 막 들썩들썩 할 거니까 그때는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내가 조금 몸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취득을 하셔가지고 거주를 하시다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꼽는다면 안쪽에 관악 현대 아파트나 신대방 구성 1차 아파트로 꼭 들어와서 거주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8, 9억 정도에 맞추다 보니 여러 지역을 좀 보셨던 것 같지만 그래도 외곽 지역보다는 안쪽으로 모이는 게 좋겠다. 두 지역 일러드렸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로 한번 내 집 마련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더 고민 생기신다거나 다시 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와 문자 통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우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요. 소장님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누구나 다 참석 가능하시니까 미리 전화를 주시고 참석하시면 되고요. 재개발을 요즘 재개발 많이 투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소액으로 내가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역들을 찾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제가 추천도 드리고 또 재개발 투자할 때 또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왜냐 재개발은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리스크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고 또 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또 변경이 됐죠.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또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변경되는 지역들에 내가 주의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면 많은 정보 받아 가실 수 있고 좋은 정보 취득하셔서 또 좋은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는 언제나 이 정책의 흐름에 맞물려서 좀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흐름에 맞물린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이 서울시 정비 계획들도 잘 살펴보고 또 유망한 투자 지역이 어디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다음 주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이 전세 사기 여파로 이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붐이 불면서 다시금 많은 분들이 이 빌라, 다세대 주택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또 대출까지 조여지다 보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아파트보다는 이런 다세대 투자를 계획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빌라 투자, 다세대 투자는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서 투자해야 하는지 오늘은 소장님께 그 이야기 들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아파트를 투자했는 것보다 그냥 일반 다세대 빌라 뭐 투자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더 많이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재개발 지역으로
아파트가 되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잘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뭣도 모르고 재개발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걸 투자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투자 시에 유의사항. 근데 이 유의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방송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구역 지정 있죠. 이 구역 지정이 재개발 시작입니다. 시작, 구역 지정.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구역 지정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구역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데 지금은 앞단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시에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걸 봐가지고 입주권이 안 나오도록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언제쯤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지는지 각 사업별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업별마다 다른데 우리 지금 모아타운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속통합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재개발 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다 그 사업들마다 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뭡니까? 그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기 이전에 투자하신 분은 상관없지만 그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고 나서 내가 소유권 이전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권리산정 기준일도 이 앞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 정해지느냐? 그거는 이 프로세스를 아셔야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 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누군가가 이제 동의서를 걷기 시작하죠.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 한 30% 이상, 요즘에는 50%를 받죠. 50%를 받아가지고 구청에다가 이제 제출을 합니다. 대충 만들어서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구청에다가 접수를 하죠. 그러면 구청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사전 검토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차례로 시청으로 접수를 합니다. 예, 시청으로 접수를 하죠.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은 그냥 입안권자일 뿐입니다. 결정은 누가 한다? 시청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의 마지막으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 시청에다 접수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시청에서도 이제 검토를 다 하죠. 자문도 받고 검토를 하고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뭐를 합니까? 이제 도계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죠. 도계위에서 심의를 한번 합니다. 자, 심의를 해서 이 심의를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후보지 선정이 되죠. 자, 후보지 선정이 되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맞습니다. 다 끝났는데 그 뒤에도 이제 절차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냐? 이제 후보지 선정이 되면 이제 여기가 공표가 되는 거죠. 여기 재개발 구역이니까 재개발 진행할 거야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건축 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립니다. 건축 못하도록 건축 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공람 공고를 시작하죠. 공람 공고를 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되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라면서 공람 공고를 진행을 합니다. 공람 공고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죠. 자, 주민 의견 청취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도계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또 받죠. 이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 앞단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 앞단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다 각각의 사업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르냐? 자, 일단 구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냐?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자, 두 번째, 시청으로 구에서 시로 접수했을 때 그때가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속통합입니다. 신속통합. 자, 세 번째, 후보지 선정, 대상지 선정이라고도 하고요. 후보지 선정이 될 때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역세권인데 역세권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활성화가 있고 시프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역세권 활성화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상지로 선정이 됐을 때, 후보지로 선정이 됐을 때 권리 산정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역세권 시프트는 언제냐? 공람 공고가 나는 날이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자, 이 준공일, 이 각각의 정해진 이 날짜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는데 이 권리 산정 기준 이전에 준공이 되어 있어야지 소유권 이전이 보존 등기가 나 있어야지 그래야지 입주권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요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어디 지역에 이제 동의서를 걷더라라고 하면 그 지역에 건물이 지어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요즘은 또 신축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여기 동의서 막 걷고 있는데 구청에다가 시청에다 접수한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준공이 안 날 그런 물건을 계약을 하신다 그러면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권리산정 기준 때문에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아타운은 준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좀 더 중요하니까 다른 색깔로 말씀드릴게요. 신속통합이나 파란색, 이 파란색들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들은 바로 준공 기준입니다. 준공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모아타운은 착공이 기준입니다. 착공.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착공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있더라라고 하면 착공계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은 훨씬 더 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아타운은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라도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취득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돌계단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겠죠. 그래서 꼭 내가 취득하기 전에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확인을 받으시고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에서 추천하는 그런 지역들에 있는 빌라들은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이런 권리산정 기준일 이런 것들을 다 해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물건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안전한 투자, 안전한 초기 재개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개발지에 이런 다세대 주택에 투자한다는 것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지만 나는 좀 긴 시간 그 시간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마음을 비우고 투자를 하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투자해 놓은 물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게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면 그것만큼 또 속상한 일이 없겠죠. 내 돈과 시간을 다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다세대 주택 투자하기 전에는 이 물건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도 그런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상담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거나 또 내가 관심 있게 본 이 투자처, 이 다세대 주택이 정말 투자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여기보다 조금 더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있는지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많은 정보,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선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투자하기에 좋은 지역일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이런 지역들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여기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서 그래도 저희 양 소장이 추천하는 지역이니까 피겠는 지역이니까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임장도 많이 돌아보세요. 임장 돌아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그런 지역에는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안전하다고 했던 지역은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면 되니까 또 유의사항도 다 말씀드리니까 그런 유의사항 들어보시고 위험사항을 해지를 하시고 없애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저희 양승무 소장이 다 말씀드리니까 여기 와서 이 세미나에 와서 좋은 재개발 구역을 투자를 하는데 위험을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드리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하시는 투자 실수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바로 옆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인 것 같아요. 전문가가 함께 한다면 조금 더 넓은 시야로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다음 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그래도 비교적 따뜻한 날씨 이어진다고 하네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